면도날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죠. 이거 또 굵게 자라는 거 아냐? 특히 처음 면도를 시작하는 10대들은 이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면도하면 털이 2배로 빨리 자라고 더 검게 변하고 더 뻣뻣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심지어 족집게로 하나 뽑으면 그 자리에서 6개가 돋아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지 아니면 그냥 세대를 거쳐 내려온 도시전설인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제모와 털 재성장에 관한 오래된 미신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8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도, 왁싱, 뽑기 같은 제모 방법들이 우리 몸의 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면도에 대한 과학적 진실부터 살펴볼게요. 1928년 법의 인류학자 밀든 트로터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얼굴 일부를 면도하게 했죠. 그리고 면도된 부분과 자연스럽게 자란 부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면도는 털의 재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실험으로는 부족했죠. 최근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의사들은 더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성 5명을 대상으로 몇 달 동안 매주 한쪽 다리만 면도하게 한 거예요. 다른 쪽 다리는 대조군으로 그대로 두고요. 여름에 반바지 입기가 좀 민망했겠지만 과학을 위한 희생이었죠. 이 연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실제 장면이에요. 5명의 젊은 남성이 반팔 반바지만 입고 한쪽 다리만 면도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촬영했거든요.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한쪽 다리만 수염처럼 자라 있는 거죠. 아마 그들도 영상 촬영 당시 얼마나 창피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과학 발전을 위한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1928년 연구와 동일했어요. 면도는 털의 성장 속도, 굵기, 색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도하면 털이 더 굵게 자란다고 믿게 된 걸까요? 비밀은 타이밍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면도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시기에 얼굴털을 복숭아털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좀 기이하게도 엉덩이털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느 쪽이든 첫 면도 후 다시 자라는 털은 확실히 더 풍성하고 진해 보이죠. 근데 이건 면도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거죠. 면도를 시작하는 시기가 신체가 성인의 얼굴과 몸의 털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동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털이 진해지고 굵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만 해도 정말 극적이에요. 사춘기 전 남자아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에서 1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인데 사춘기가 되면 300에서 100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치솟거든요. 이건 30배에서 100배 수준의 급증이에요. 이 호르몬 폭탄이 터지는 바로 그 시점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면도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면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타이밍의 문제일 뿐 면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현상입니다. 또 다른 착각의 원인도 있어요. 새로 자라난 털은 아직 햇빛이나 일상의 화학물질,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오래된 털은 자외선과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래지는데 새 털은 원래의 짙은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면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새 털과 오래된 털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채모는 어떨까요? 다리, 등, 겨드랑이, 가슴의 털을 면도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채모를 처음 면도한 후 다시 자라는 털이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두껍게 느껴진다고 말하죠. 사실 이건 완전한 착각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면도 때문이라면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성들 중 다리를 면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둘 다 동일한 속도로 다리털이 자라나요?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100% 유전과 호르몬이에요. 면도 여부와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전혀 없죠. 만약 면도가 영향을 준다면 매일 면도하는 여성들의 다리털이 한 달에 한 번 면도하는 여성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털은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가장 얇은 부분이죠. 근데 면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도날이 털의 가장 두꺼운 지점, 즉 털의 중간 부분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끝부분이 뭉툭해지고 이 뭉툭한 끝이 모낭에서 똑바로 튀어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더 두껍고 뻣뻣해 보이는 겁니다.
오슬로 대학병원의 수석 의사는 이걸 밧줄에 비유했어요. 긴 밧줄은 유연하게 휘어지지만 같은 굵기의 짧은 밧줄은 훨씬 더 뻣뻣하잖아요. 털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잘린 털은 뻣뻣하게 느껴지지만 다시 길게 자라면 면도하기 전과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피부 밖으로 나온 털의 부분은 사실 죽은 조직이에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죽은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면도를 해도 모낭에 어떤 신호도 보낼 수 없어요. 모낭은 피부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면도날은 피부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모낭은 위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지점에서 두 개가 돋아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두 개의 모낭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옆에 있던 모낭이 갑자기 활성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털을 뽑으면 모낭에 외상이 가해지거든요. 털을 뿌리에서 뽑아내는 행위는 모낭에 물리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같은 부위에서 계속 털을 뽑으면 모낭이 손상될 수 있죠.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눈썹을 뽑는 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장기간 같은 자리에 눈썹을 뽑으면 모낭이 손상되는데 이게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의사들이 자주 보는 증상 중 하나가 과도한 뽑기로 인한 눈썹 탈모증입니다. 갑자기 눈썹이 덜 나는 걸 느낀다면 뽑기 습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모낭이 반복적인 외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더 이상 이 모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낭이 점차 수축하고 결국 털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불행히도 대머리 패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눈썹 같은 부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왁싱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리나 팔에서 반복적으로 왁싱을 하면 모낭의 실제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모낭이 기울어지거나 꺾이면서 털이 자라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결과 털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는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거나 자연스러운 결과 달리 자라면서 더 푹신하고 거칠게 보일 수 있어요. 미용 과학자 랜디 슐러에 따르면 흰머리를 뽑는 경우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요. 운이 좋으면 다시 자라는 털이 덜 회색일 수 있다는 거죠. 머리카락의 색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 과정이 완전히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보장된 건 아니고 대부분은 똑같이 흰색으로 자라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모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려면 조심스럽게 잘라내거나 염색하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흰머리의 경우 꼽는 것보다 뿌리 가까이에서 가위로 자르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털의 성장 속도와 굵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0.3mm씩 자라고 어떤 사람은 0.5mm씩 자라죠. 이것도 면도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차예요. 부모님의 털이 굵고 빨리 자란다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털의 성장 주기도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털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세 단계를 반복하거든요. 성장기에는 활발하게 자라고, 퇴행기에는 성장이 멈추고, 휴지기에는 털이 빠지고, 새 털이 준비되죠. 이 주기는 신체 부위마다 달라요. 머리카락은 2에서 7년, 눈썹은 2에서 4개월, 다리털은 2에서 4개월 정도 성장기를 가지죠. 그래서 같은 부위를 면도해도 사람마다 다시 자라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틀 만에 짜증나게 자라고 누군가는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죠. 이것도 면도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털 성장 주기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면도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늦추는 게 나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언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면도가 털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다만 피부가 연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면도 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죠. 면도날 각도, 쉐이빙 크림 사용, 면도 후 보습 같은 기본을 지키면 피부 손상 없이 깔끔하게 면도할 수 있어요.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오래된 미신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쌓였는데도 여전히 처음 면도하는 10대들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눈으로 보이는 변화와 우연의 일치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면도를 하든 뽑든 왁싱을 하든 털이 더 빨리, 더 굵게, 더 많이 자라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요. 다만 뽑거나 왁싱하는 경우 모낭 손상으로 오히려 털이 안 자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죠. 결국 제모 방법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피부 타입, 민감도, 편의성, 비용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털의 성장 속도, 굵기, 양은 100% 개인차예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자신의 털이 굵고 많아서 고민 중이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신체적 특성일 뿐이에요. 사회적 미의 기준은 자주 바뀌지만 과학적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제모 방법을 선택하든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편의와 선택의 영역입니다.
댓글에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미리 모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털이 더 빨리 자라는 건 안 느껴져라고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물론이죠. 면도 직후 이틀 뒤에 까칠까칠함을 느끼니까 마치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같은 거고 그냥 수치 많아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특히 면도 후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